네, 안녕하세요. 톱테마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톱테마가 무엇이냐면 데베 도이치벨레라는 이 독일 공영방송사에서 운영하는 카테고리의 하나입니다. 이 톱테마의 경우에는 이런 정치, 경제, 이런 이슈가 되는 것들을 짧게 기사로 제공을 하고요. 이 기사는 베아인스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중급 수준이죠. 이 정도 독일어가 되면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짧은 기사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독일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미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문제도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어 준비하시는 분들, 독일어 공부하시는 분들 한 번씩 보시면 되게 흥미롭고 재밌을 거예요. 독일 사회 관련된 그런 컨텐츠니까요. 저도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흥미로운 것들을 골라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들을 제작할 때 막 제가 이 모든 텍스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막, 자, 여기는 삼사격 동사죠. 그럼 여기서 뭐 사격이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사격이면 관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저의 그냥 생각이 담긴 리뷰, 그리고 3가지 정도의 독일어 단어를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전 여기 톱테마 도이칠레아넨에서 이렇게, 자, 여기 설명이 적혀 있죠. 그리고 니보는 이제 베아인스 정도만, 그리고 여기서 제공되는 것들, 그리고 독일어로 제공이 된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친구 Jetzt auch offiziell AfD recht extremistisch, 이렇게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 재생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요. 여기 스타트를 누르면 바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마누스크립트 이렇게 하면 이게 대본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대본에서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 혹시 모르는 단어들이면 모두 체크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 단어들 중에서 3가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혼자 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전 여기 적혀있는 이 기사를 토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뷰는 저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실 이제 AfD나 이런 정치에 대한 거는 조금 순화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경험 같은 거나 좀 말하려고 해요. 예, 그러면 이 신문의 기사 헤드라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Jetzt auch offiziell AfD recht extremistisch,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제 offiziell 하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AfD는 recht extremistisch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서 이 AfD가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다시 살펴보면 AfD는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이 말의 줄임말인데요. 이 정당의 이름입니다. AfD예요. 이 Alternative라는 말은 이제 대신하다, 대체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 당의 이름은 독일을 대신하는 당, 독일의 대체제인 당, 이런 당을 말하는 거겠죠. 이 당이 이제 극우로 완벽하게 공식적으로 극우라고 말하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볼 첫 번째 단어는 이제 recht extremistisch인데요. 이 친구가 이 밑에도 줄이 쫙 그려 있어요. 여기 recht 여기까지만 딱 잘라보면 오른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extremistisch, 이 익스트림하게 오른쪽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극우, 우익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AfD가 공식적으로 독일에서 이런 극우 정당이 되었다는 말이 됐죠. 이 기사를 읽어보시다 보면 이 중간에 지금까지는 튀링엔, 작슨, 그리고 작센 아날트까지만 여기에서 활동하는 AfD만 극우로 봤었는데 이제부터는 독일에 있는 모든 정당 전체를 극우로 보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국어 사전에는 연방안전기획부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안전기획부가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일단 여기서 란데스페어밴데라는 이 단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란데스페어밴데, 이 독일은 연방정부죠? 이 란데스페어밴데, 이것도 딱 이 S를 중심으로 이 란데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제 연방,
페어밴드 이어지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주연맹, 주협회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 기사에서 Nur für die drei Landesverbände in Thüringen, Sachsen und Sachsen-Anhalt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주 연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튀링엔 주, 작센 주, 그리고 작센 아날트 이 세 주를 말하는 거죠. 이 세 주 보면 뭡니까? 그냥 동독이죠. 저처럼 음악 하시는 분은 그냥 튀링엔 여기 바이마 음대 있는 주고, 작센 여기 라이프치히 음대 있는 주, 여기 작센 아날트 여기 할레 음대 있는 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튀링엔의 바이마에서 제가 졸업을 했고요. 저를 이렇게 가끔 도와주는 제 동생 작센주의 라이프치히 음대를 졸업했거든요. 저는 바이마에 있었기 때문에 저 아이프대의 운동을 되게 많이 보기도 했고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었어요. 왜냐면 바이마에서는 아이프대 이 당에서 이제 선거운동도 많이 하고 이제 데모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이프대는 사실 근데 저의 세대 사람과는 되게 관점이 굉장히 다른 당이었어요. 자국 우선주의가 사실 지금 와서는 많이 깔린 그런 문화긴 하지만 제가 그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상이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사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안 좋은 사상인 건 맞아요. 자국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좋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들 싹 다 인간 취급하지 마. 세게 말해서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있었을 때 학생들이 엄청 많이 가는 그런 카페가 있었어요. 낮에는 이렇게 커피를 팔고 저녁에는 이렇게 술을 팔면서 이제 대신 근데 물 장사를 하는데 학생들 상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막 많이 가고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되게 오래된 곳인데 사정으로 인해 이제 문을 닫게 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다음 세입자가 뭐 학생들을 위한 곳이나 아니면 뭐 그런 비슷한 분위기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곳에 이제 아이프대 사무실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난리가 난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극우 정당 사무소를 학생들이 모이고 의견을 나누고 그런 일을 했던 곳에 어떻게 극우 정당 사무소가 생길 수가 있느냐 해서 바이마 학생들이 한번 데모를 하러 갔었거든요. 전 너무 쫄보라서 그 밤에 그냥 멀리서 막 이렇게 한번 보기는 했는데 진짜 아주 과격한 데모 운동, 반대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에도 아이프대를 보는 시선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바이마라는 곳을 알고 계신 분은 아실 테지만 바이마는 이제 독일의 3대 시골 음대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시골 음대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깡시골 셋 중에선 제일 크다고 하는데 뭐 데트몰트 이런 데 있잖아. 어쨌든 여기가 뭐 라이프치히처럼 베를린처럼 그런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학생들 거의 다가 출신지가 바이마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멀리에서 이제 공부를 하러 이렇게 뭐 음대던 아니면 이렇게 바우하우스라던가 그런 곳에서 공부를 하러 다른 곳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충돌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그 아이프대가 튀링엔 이 주에서는 아주 큰 표를 얻고 있는 당이거든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이제 이 서독이나 아니면 다른 큰 도시에서 온 이런 학생들의 상황과 그리고 여기 이 동독에 계속 머물러 왔던 사람과는 조금 다른 생각 차이가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프대가 이 정도로 지탄을 받고 있는 당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기사 중에 이제 아이프대의 몇 년간 선거 운동 중에 발췌가 있어요. 이 발췌한 말들이 이걸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라야 될지를 몰라서 일단은 길게 그냥 여기에 띄워둘게요. Gesicht Menschen mit Migrationshintergrund 밑줄 쫙 돼 있고 그 다음에 무슬림이슈 게팩텐 뭐 이런 거 쫙쫙쫙 밑줄이 다 그려져 있는데 저는 이 미그라티온스힌터그룬트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이 단어는 독일어를 보시면 항상 이 S 붙은 곳 앞 뒤로 이렇게 보시면 뜻이 좀 이해가 되는 게 많을 거예요. 미그라티온스 여기 착 한번 끄어서 이 뒤에는 힌터그룬트잖아요. 힌터그룬트가 백그라운드라는 뜻이잖아요. 이 배경, 이 이민 배경, 이주 배경. 근데 여기 이 기사에서는 이제
이민자라는 말로 쓰이거든요. AfD의 선거운동 발언 중에 이민자, 무슬림 이런 애들은 독일인이랑 동등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긴 하죠. 이거를 공식 석상에서 공인이 말을 한다는 게 좀 너무 놀라운 일이기는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표로 있는 당이 AfD거든요. 옛날에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지 독일이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서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많은 나라인데 정당이라는 그런 공식적인 곳에서 이런 식으로 이민하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뭐 무슬림에서 온 애들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같은 사람 취급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런 엄청난 말을 하고 다니니까 이제 드디어 오피셜로 우익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좀 오래 걸리긴 했네요. 자, 근데 이 기사의 내용이 마지막에 가서 이상하게 되죠? 이런 당이다, 이런 우익이다, 막 다른 정치인들도 나서서 아, 이래서는 안 된다, 걔네 이상한 애들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이 밑에 현실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에. 근데 이 극우 정당 AfD가 이게 보수 정당, 이 체데우 메르켈 언니가 이끌던 그 당이죠. 에 이어서 20.8% 득표로 독일 제2당이 됐다고 하는 거죠. 지지율이 엄청 상승한 겁니다. 이 뜬금없는 결론에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했는데요. 근데 제가 졸업하고 나서 이제 바이마가 아예 AfD의 손에 들어간 거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AfD가 많은 지지율을 받게 됐을까 신기하긴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독에서는 AfD가 표를 많이 받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물론 동독이고 서독이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다 같은 독일이지만, 이제 동독이 당시 좀 못 살았다 보니까 서독이라기보다 그냥 독일 전체에서 이 못 사는 지역을 개발하겠다 하면서 더 못 살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마인드로 독일 사람들한테 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얘네들이 어이구, 네가 일본 식민지 출신인데다가 내전까지 겪은 나라에서 와가지고 생각이 그렇구나, 근데 우리 말을 믿어, 우리는 너희보다 잘 살았었잖니? 뭐 이렇게 하면 기분이 2배로 더 나쁘겠지. 이걸 약간 동독 사람들한테 한 거죠, 이 독일 전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심지어 살던 데서 그런 차별을 느껴. 서독 사람들이 막 개발한다면서 자기 일자리 없애, 삶의 터전까지 다 없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박탈감이 심했겠어요. 근데 이 AfD에서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를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의견을 들어봐, 이렇게 막 하고 동독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린 당은 맞아요. 근데 좀 적당히 했었어야지. 동독에 있었지만 바이마에서도 AfD 싫어하는 사람 꽤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동독에서만 득표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독일 전체 20.8%로 이제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거는 이제 이 독일 사람들도 자국민 우선주의가 됐다는 거죠.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는 다 함께 살아야 돼, EU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 다 함께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 모두 교류도 하고, 이게 최고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어쨌든간 나는 살고 보자라는 마음이 나라뿐만 아니라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봐도 자국민 우선주의가 생기잖아요. 지금 미국 상황만 봐도 이런 우익당들이 독일뿐만 아니라 뭐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데서도 엄청 많이 생기고 있는 이런 현실이니까요. 그래도 결론이 좀 뜬금없기는 하죠.